한창 결혼 준비를 하며 설레야 하는 시기이지만 전남친 문제로 인해 마음이 많이 좋지가 않네요. 사실 전남친과 저는 솔직히 말해 집안이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서로 같은 대학 출신이고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지만 집안 사정이 조금 달랐었죠. 저희 집은 어머니가 교감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이십니다. 전남친네는 경제적으로도 명예적으로도 정말 좋은 집안이었고요. 전남친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죠. 그래서 전남친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엄청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찾아뵙고 보니 두 분 다 저를 너무 환대해 주셔서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고 죄송스럽게까지 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을 본 첫인상은 두 분 다 뭔지 모르게 고상하다고 해야 하나요? 기품이 느껴진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좋은 분들인 것 같아 안심을 하기도 했었죠. 이후에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요. 네. 다들 예상하셨듯이 그날 남친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였던 모든 행동들은 다 가식이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며칠이 지난 후 저한테 연락하셔서 남친에겐 말하지 말고 따로 보자 하시기에 만났었는데 그때 그분들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였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10분 정도 늦게 오셨던데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본인의 아들과 당장 헤어지라는 거였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저희 아들을 놓아주세요. 대충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말은 되게 고상하게 하셨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저를 깎아내리는 말과 모욕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 깎아내리시며 모욕을 주시더라고요. 저 어디 가서 꿀릴 스펙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어디 가서 무시당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친 부모님께서 하신 언행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귀하신 아드님과 헤어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일을 비밀로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 같은 분한테 그런 말 들을 분들이 아니십니다. 본인 스스로가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행동 하시는 걸 보니 어떤 분인지 말 안 해도 알만하네요. 이런 막대먹은 집안의 남자는 제가 먼저 사양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말하고는 곧바로 일어나서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바로 전남친을 만나 본인 부모가 저한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다 이야기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들을 듣게 해서 미안하다며 자기가 중간에서 잘해보겠다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제 자존심과 부모님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기에 더 이상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사실 딱 잘라 헤어지자고 말하고 이별을 하긴 했지만 저도 전 남친과 그렇게 끝내고 많이 힘들긴 했었죠. 서로 정말 잘 맞았고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전 남친을 잊고 살아보려고 친구들한테 소개팅도 받아보고 부모님을 통해 맞선을 보기도 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도 좋은 분을 알게 돼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말 한마디에서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연애를 하며 지내다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내년 4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번엔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주고 계시고요. 예비 신랑의 좋은 인성이 시부모님 덕분에 만들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었는데 여러 차례 연락이 오기에 받았더니 전 남친의 어머니더군요. 다급한 목소리로 본인의 아들이 자해를 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연락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다시는 전 남친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어머니가 울면서 사람이 죽는다 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마음이 좋지 않아 찾아가기도 했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라는 것도 확실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에게 가기 전 지금의 남친에게도 사정을 설명했고 다녀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과거에 연이 있던 사람이 저와 관련된 이유로 죽으면 좋을 거 없다 하면서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전 남친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저와의 결혼이 어그러진 이유로 부모님과 연을 끊고 현재는 혼자 본가에서 살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한 마음에 연락도 못하고 있었는데 SNS에서 저의 결혼 소식을 보고 방아쇠가 당겨진 거였죠. 전 남친 부모님이 저한테 잘못했다 하시며 본인의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애원하셨고 전 남친도 염치 없지만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냐. 어차피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아갈 생각이었다 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설득을 하더군요. 저 없이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요. 사실 처음에는 완전히 끝을 내려고 간 거였지만 막상 울면서 붙잡는 전 남친을 보니 순간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연을 억지로 붙잡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남친에게 앞으로 너에 대한 그 어떠한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 온 거다. 만약 네가 죽는다 해도 나한테는 안 들리게 해달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쪽 부모님한테도 이미 끊어진 연은 이을 수 없다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는 그 부모님들을 뿌리치고 나와버렸네요. 전 남친에게는 너무 나쁘게 말을 한 것 같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죄책감인지 뭔지 모를 감정이 멈춰지지가 않네요. 후회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이 감정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제 마음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당연히 마음이 안 좋죠.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그걸 수단 삼아 한 사람을 지고 흔들려는 인간들을 무더기로 만났으니 끝내는 게 잘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쓰니의 미래를 낚으면 그 다음은요. 또 극단적인 수단을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남친 엄마라는 여자가 최악질이네요. 지 아들이 죽는 건 그 엄마 때문이지 거절한 쓰니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가 책임 안 지고 쓰니를 불러서 또 거절하게 만들어요. 나쁜 사람 만드는 거고 죄책감 나눠 가지려고 연락한 겁니다. 끝까지 지와 지 아들만 중요한 거예요. 거지 같은 것들 빨리 털어내고 싹 잊으세요. 두 번째. 입장 바꿔서 쓰니가 전남친을 못 잊어서 그랬다면 그 남자 엄마가 제발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끝까지 지 아들만 생각하는 못된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남친 불안하지 않게 잘하세요. 깨진 쪽박은 붙여도 깨진 쪽박입니다. 세 번째. 지금이야 아들이 죽을까봐 님한테 숙이는 건데 그거 잠깐이에요. 만약 지금 감정에 흔들려서 내년에 결혼하게 되실 약혼자를 버리고 전남친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시가에서는 또 님을 볶기 시작할 겁니다. 아들이 죽는 소리 하니까 허락한 거지 안 그랬으면 너 같은 애 우리 집에 들였겠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님 탓이 되는 거고 천덕꾸러기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제 지인 중에 저런 식으로 남자가 죽는다고 시도해서 결혼한 언니가 있는데 결혼은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금 만나시는 분께 충실하세요. 전남친 문제라 민감할 수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잘 다녀오라 해주는 괜찮은 사람인 듯 합니다. 네 번째. 님이 마음 약해져서 결혼 깨고 전남친에게 돌아가봐야 님 때문에 아들 망쳤다는 말만 들을 겁니다. 당장은 고맙다고 할지 몰라도 저 말 나오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저렇게 자기 아들만 아는 부모라면 저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사람이 죽는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전남친이 죽든 살든 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헤어진 이후의 일은 남친과 그 가족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막말로 님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 과거의 사람은 다 차단하시고 앞으로의 행복만 바라보세요. 5번째.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건 그 남자 부모이지 쓰니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사단을 내놓고 아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쓰니한테 죄책감을 떠넘기고 님 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적이고 쓰레기네요. 다시 이어진다 해도 그 남자는 부모 못 버리고 쓰니가 시달리다가 이혼 낌새라도 보이면 또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사람 피를 말릴 겁니다. 단호하게 처신하신 거 정말 현명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남친 병원 가보라는 약혼자분이 정말 좋은 분인 듯 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에 골몰해봤자 더 이상 의미 없으니 앞날의 행복에만 집중하세요. 6번째. 너무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최고의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면 진즉에 님을 찾던가 했어야죠. 결혼한다니 사탕 뺏기 내마냥 죽는다고 난리치다니. 누굴 위해서든 전남친을 다시 만나는 건 좋을 게 없을 듯 합니다. 설사 죽는다고 한들 님 탓도 아니고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